네, 반갑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9, 나스닥은 0.94, S&P 500은 0.96입니다. 자, 일단 장중에 한번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문제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진행이 좀 됐었는데, 자, 이란이 제한적인 공격을 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났죠. 카타르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미리 이란이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얘기가 나오고, 번거버스가 떨어진 수량만큼 14발 발사를 했는데 13발 요격. 자, 미리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공습도 아니고 기습도 아니다. 약속된 대련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걸로 끝내자. 이런 제스처가 나가면서 자, 중동 지역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무려 7%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중동 지역 문제가 봉합이 된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자,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분위기는 매우 좋은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이란 공격에 무너졌던 비트코인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자, 지금 여기 돼 있죠.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 이란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트럼프도 확전 자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끝난 거죠? 네. 일단은 이란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건 명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건데 지금 요 대응을 매우 약한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확전 자제에 무게를 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너희도 한번 우리한테 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제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중동에 주둔한 미군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은 영토 보전과 주권, 국가 안보의 어떤 침해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공군 기지를 목표로 보복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란에서 얘기를 한 거고, 백악관은 이번 공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공격 직전에 자국 영공을 일시 폐쇄하고 대피령을 내렸고 방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냥 대충 쏜 거죠. 네. 이란은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 직전 정보를 전달했다. 왜냐면 미군이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대한 상징적인 수준의 반격은 필요하지만 네, 더 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거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일단 공격을 했으니까 서로 쌤쌤이다 라고 평가를 그냥 해버리게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란의 공격은 매우 약했고, 네.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파괴한 데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 그냥 뒀다. 13발은 다 요격했고, 전부 다, 요격할 수 있었는데, 한 발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놔뒀다. 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피해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기쁘게 보고한다. 자, 일단은 공격을 미리 알려준 이란에게 감사하고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길 바란다. 이제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원하는 바를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의 대응도 지금 일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공격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물론, 마침표를 찍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더 이상의 확전은 네, 피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중동 지역의 문제는 일단 봉합이 되고, 그러면은 증시
쪽에는 굉장한 상승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죠. 강한 기대감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자, AI와 원전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에 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네이버 5위, 두산 에너빌리티 6위로 꽁축 뛰었다. 자,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 요소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AI 쪽의 발전, 원전의 기대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죠.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AI와 원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방산, 조선,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AI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자,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대 AI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네이버에 완전히 불을 지펴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되는 모습에다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관련 결제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야, 이 정도 상황이면은 당분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전통적인 강자 기업들은 뒤로 자꾸 밀려나는 모습인 거고,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밀린 이후에 6위를 지켜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일단 중동 지역이 좀 다시 개선이 되게 되면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시총 상위 종목이었던 이런 애들 전통적인 종목군들이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시총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쉽게 이겨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원전 쪽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뭐 이런 조선, 치고 올라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다 치고 올라간 상태고, 금융섹터 지금 완전히 각축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주 그냥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물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서로 엎치락 뒤치락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순위가 확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시총 1, 2등 역시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5, 6위 정도까지는 비슷한 시총으로 해가지고 막 엎쳐 뒤치락 해야지 경쟁도 좀 되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없어지죠. 지금은 시장이 올리려고 하면 삼성전자, 떨어뜨리려면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동네 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시총이 더 커지면서 이제 그 부분들 좀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커져가지고 상황을 조금 더 잘 만들어 주게 되면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레벨업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초대형주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대형주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움직여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잘 변동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뭐 그런 형태. 자,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무려 8.23% 급등합니다. 자, 어제 2차 전지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 뭔가 이제 특별한 그런 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로보택시를 일단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시험 운행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시행을 좀 했는데, 자, 모델 Y 스포츠 SUV죠. SUV를 배치해서 오스틴 지오펜스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하고 있는데, 직접 실승한 테슬라 광팬, 웨드부시 증권의 분석가 된 아이브스는, 우리는 오스틴 주변에서 약 15분 동안 2번을 라이딩을 했는데 핵심은 편안하고 안전했다는 것이다. 로보택시가 자동차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좁은 도로의 언덕을 올라갔지만 로보택시는 이 혼돈 속에서 인내심과 안전을 가지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물론 사고가 나오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죠. 시도를 해야지 뭔가 문제 있는지 알지. 야, 이거 이런 문제 있을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는 좀 잘한 거 아닌가 생각하긴 하는데, 자,
뭐 사고 없이 좀 대중화 좀 되면 이제는 운전자도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택시도 없어지는 건가?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의 그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쪽에서는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버스를 버스를 이동을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정도의 뭐 톨게이트 근처까지 진입을 한 다음에 뭐 거기서 로보택시를 이용해가지고 쭉 진짜 고속도로 막힐 때만 운전해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 지역까지 가죠.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 톨게이트까지 가죠. 딱 거기까지. 그러면 톨게이트 주변에 이제 또 막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만 자율 운전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꼭 로보택시가 아니라도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속도로에서 진행이 된다라면,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면 운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자, 정말 안심하고 달리는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많겠죠. 큰일 납니다. 네. 자, 국제유가도 떨어졌다는 얘기 있었고요. 네. 자,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 이거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사이버 보안 수요가 급증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보안 업체들 강세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강하다라는 느낌은 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적인 플랫폼에서 이제 코인을 사용해야 될 테니까 플랫폼 기업들하고 결제 기업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버 보안, 왜냐면 해킹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디지털 화폐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참고되어야 한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은 법제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 요소로만 확인하고 있고, 뭐 정확한 어떤 그 수혜주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제 삼성 SDS가 관련한 부분들로 해서 급등했던 걸 살펴보면 이제 산발적으로 툭툭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네요. 자, 그런 부분들 있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특이한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주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전부 다 이제 이란의 그런 제한적 보복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승 쪽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4000P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법 기대감. 그래요? 네, 4000P가 충분히 가능하다. 누군가요? 네, 신한투자증권의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가능하다. 그죠? 네, 뭐 저평가 해소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홍보 뉴스라서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볼만한 거는 딱히 없죠?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뉴스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괜찮은데요? 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작용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한 뉴스들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오늘 다 봤던 뉴스들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특이한 부분 없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오늘은 뭐 주가 상승 더 일어날 수 있겠군요. 더 좋아질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뉴스 간단하게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고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